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이정환입니다. 2021년 3월 25일 시행 고3 교육청 학력평가 미적분 4점짜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과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역시나 미적분 선택자가 많았습니다. 자, 당연히 고득점자 또한 미적분에서 제일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미적분을 잘 봐야 된다. 그것도 맞는 거지만 일단 여러분들 수원, 수투에 대한 공부를 더 잘해 두셔야 되고요. 또한 미적분이 예전보다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은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미적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막 11문제, 많게는 12문제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8문제고요. 그리고 2점짜리와 3점짜리가 무려 5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4점짜리 3문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4점짜리 3문제가 다 어렵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다 킬러급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맞죠? 그래서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와 그리고 주관식의 마지막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거겠지만 결국 여러분들 미적분 선택을 하신다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선택이 정말 맞는지 아직 3월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아나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서 확통을 선택했을 경우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좀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맞죠?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고3 때 배웠다라면 또는 우리 N수행들 중에서도 학창 시절에 뭐 기아를 공부하면서 좋은 추억이 있다라면 그 기아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결국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조금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자,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따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식이라고 보여져요. 알겠죠? 자, 그러면 28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각 a의 크기가 90도입니다. 90도입니다. 그리고 2n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 a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45도, 45도 나눠갔는데 BC와 만나는 점 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C부터 D까지 길이를 바로 AN 이렇게 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N-AN. 결국 이제 문제풀이 방향성은 저 AN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 바로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에 n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길이를 BC 길이를 먼저 구하시고요. AB 대 AC 길이비가 BD 대 DC의 길이비랑 같습니다 라는 것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AN이라는 녀석은 루트의 n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저 길이를 몇 대 몇으로? 2 대 n으로 내분하는, 알겠죠? 그 점이 D였기 때문에 결국 n과 2를 더한 것 중에 n만큼을 차지하면 되지 않을까? 끝났네요, 벌써.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BC 길이 구하시고요. 2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D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바로 n 더하기 2분의 n만큼을 차지하는 그 길이가 바로 an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n에서 an 뺍니다. 그랬더니 n 플러스 2분의 n 루트에 n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n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통분을 때립니다. 통분을 딱 하다 보니까 n 플러스 2 즉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에 n의 제곱 플러스 4 자, 이렇게 정리되겠죠. 여기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그 극한값을 각각 구해요. 얘는 1이죠. 자, 바로 이 녀석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여러분들 뭐를 하시면 그렇죠.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더라? 2로 수렴하더라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뭐 이 정도는 사실 이 정도의 계산이 바로 2점짜리거든요. 오케이. 요거 유리화 시켜서 여러분 극한값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따라서 1과 2의 곱 2로 수렴하겠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보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문제다라는 느낌보다는 작년에 이제 수능 특강에 3단계 문제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그래, 그 문제를 좀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문제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 위에죠. pn 여기 있네요. 됐죠? 얘가 바로 2n, 4n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 관계 있더래요. 자, 여기에서 접선. 자, 요 녀석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를 미분하시면 2x잖아요. 그 x 대신에 2n을 대입하니까 4n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접선과 수직, 그러니까 기울기 곱이 바로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겠구나.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난다? 0,2n 제곱을 지나는 직선 ln입니다. 그래서 ln이라는 녀석은 y절편이 2n 제곱이 되는 것이고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4n분의 1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이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죠. 자, 또 한편 pn을 지난대요. pn을 지납니다. 얘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접선, 그죠? 여기에서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점, 자,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바로 QN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내가 잡아냈다라면 그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기 때문에 자, 이 얘기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 한편 우리가 원 위에 두 점이 나왔을 경우에 연결 한번 해보시면 너희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원의 중심에서 바로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어디 떨어진다? 그렇지. 중점을 떨어진다. 현의 수직 이등분하게 돼 있더라. 됐습니까? 그리하여 요 점을 지나면서 얘의 기울기와 수직이 되는 직선, 요 녀석을 여러분들이 하나 또 구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원점을 지나고 원 CN의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기울기가 바로 AN이라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 원의 중심을 일단 표현하면 기울기 AN이라는 것은 X값분의 Y값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점을 편의상 뭐랄까요? A, B라고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AN이라는 녀석은 뭐가 된다? A분의 B가 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A, B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식은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에? 다시 얘랑 수직관계 있으니까 이게 4n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4n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직선, 요거 얘를 1번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어떻게 생겼어요? 바로 y는 4n의 x 플러스 2n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내가 뭐를 파악할 거냐면 요 녀석입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 상황이에요. 요 점을 먼저 파악해 보니까 얘는 x값의 평균, y값의 평균이니까 n, 3n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파악했고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는 바로 2n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n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n 더하기 3n의 제곱. 이와 같이 직선의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x값과 y값을 여러분 각각 구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 두 번째 식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선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플러스 3n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었는데 양변에다가 2n을 곱해주면서 2n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n의 세제곱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정리가 될 겁니다. 우선 나의 방향성은 뭐냐면 x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식에도 바로 2n이라는 녀석을 곱해가지고 2n의 y는 8의 n의 제곱의 x 플러스 4n의 세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x값을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요거랑 요거 자 같습니다. 얘랑 같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니까 8n의 제곱의 x 더하기 4n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x 더하기 6n의 세제곱 플러스 n과 같고요. 이거 넘기시고 이거 넘겨서 정리하시면 x값이 교점의 x값이 바로 8의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바로 2n의 세제곱 플러스 n과 같구나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 녀석이 바로 뭐라고요? 교점의 x좌표 a가 됩니다. 중심의 x좌표 a가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뭘 구하는 일이 남았어? 그렇지. y값을 구하는 일이 남았어. 자, y값이라는 것을 그냥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볼까? 그래서 b는 여기다 a를 대입하시면 되거든? 여기다 이제 4n을 딱 곱하다 보니까 8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4n을 곱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8n의 4제곱 플러스 4n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n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계산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an이라는 녀석을 이제 구해보자고요. an. 자, 구합니다. an이라는 녀석은 x. 이거분의 이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거든? 그럼 여기도 있잖아. 8n의 제곱 플러스 1, 8의 n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통분하시게 되면 이거분의 이걸 하다 보니까 자, 공통적인 이런 분모의 상황들은 어차피 지워져 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바로 2n의 세제곱 플러스 n분의 여기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4의 n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의 n의 얼마야?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n분의 an의 극한값은 2n의 4제곱 플러스 n의 제곱분의 24n의 4제곱 플러스 6n의 제곱. 자, 여기다 뭘 취한 거야? 그렇지. 극한 취한 거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최고창의 개수 b를 통해서 12라고 하는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번은 그래 뭔가 방향을 잡더라도 뭔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절약하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식을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 약간 중등했던 그 기하에 알겠죠?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단지 미적분이야라고 했지만 이렇게 기하학적인 의미하고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중등 기하에 관련된 공부는 일단 여러분들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수업 듣다가 중요한 거 짚어줬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0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3차 함수가 있는데 fx는 x, x-n, x-3n의 제곱.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x절편들을 먼저 찍어 보니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돼버리는 상황들을 감안해 보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은 다음과 같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극대가 돼버리는 그때 x값을 an이라고 둔 겁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fx,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y는 fan인데 자, 이거 뭐죠? y는 f의 an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근데 중에서 얘는 중근이고요. 요 녀석은 중근이 아닌 근이 되겠죠. 바로 요 녀석이 뭐가 되겠다? bn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때 말이야. 이때.
자, AN이란 녀석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분해 보시면서 충분히 AN을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럼 이 BN이란 녀석은 도대체 뭐가 되겠냐? BN은 뭐가 되겠니? 우선 봐봐. 요 녀석은 X세제곱 마이너스 그제 3n의 제곱 플러스 n의 x의 제곱 플러스 3n의 세제곱의 x라고 하는 식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이 직선의 형태니까 어떤 상수야. 그러니까 f의 an이라는 것은 뭐죠? 얘는 상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넘겨져 봤자 세근의 합이라는 녀석은 3차항계수와 2차항계수를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바로 3n의 제곱 플러스 n이 돼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이 상황에 보니까 A는 중근이고 B는 중근이 아닌 한실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3n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녀석 다시 A에는 2번, B에는 1번 더해지고 그래서 바로 3n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들어내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N을 먼저 구해보면서 여기서 N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그 녀석을 어떻게 짝을 지어서 극한값을 하게 될 것이냐. 자, 그 관찰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B에는 뭐 이거 넘기는 거잖아. 오케이, 거기까지는 파악됐어. 우리 뭐 할 거라고? 그렇지, 미분해서 AN의 위치를 찾아줘야지. 됐어? 이 상태에서 미분하겠습니다. F'X는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3n의 제곱 플러스 n의 X 플러스 3n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퀄빵을 하나 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인 녀석이 될 텐데 X축과 두 개 교점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두 교점 중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즉 작은 녀석 됐죠? 미분계수 0되는 지점이 다음과 같이 두 개 있지만 작은 녀석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을 딱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골치 아파지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죠? 바로 근의 공식이 있죠. 근의 공식. 그래서 AN이라는 것을 두 근 중에서 이 녀석의 두 근 중에서 작은 근이다. 오케이? 여기 짝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3분의 3n의 제곱 플러스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다가 요 녀석의 제곱 3n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에서 얘랑 얘를 곱한 것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9n의 세제곱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습니까? 야, 그러면 다시 한번 보니까 말이야. 다시 한번 보니까 요거 뭐 해야 돼? 그렇지. 유리화를 한번 시켜보자, 얘들아. 유리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여기 3은 그대로 두시고 3분의 1 빼버리고 그죠? 요 녀석의 제곱에서 요 녀석의 제곱을 빼다 보니까 9n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분자에 남게 되고 분모에는 바로 3n의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루트에다가 3n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n의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찍찍 이렇게요. 자 보시면 분자가 3n의 세제곱인데 분모를 보니까 최고창을 따져봤을 때 얘하고 그쵸? 바로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야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분모는 2차라고 볼 수 있고 분자는 3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고차항이. 그러니까 n분의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됐죠? 요 형태를 따지시고 왜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를 같게 만들려면 n으로 나눠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맞아? 그래야지 3차분의 3차가 되겠고 최고차항 개수 b를 따시다 보니까 바로 3 더하기 3분의 3이 돼버려서 2분의 1이다라는 이런 극한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겠거든. 오케이. 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녀석은 n의 세제곱분의 an, bn인데 자, 이거 이렇게 하자. 요 녀석을 딱 보고 나서 그러면 나 이렇게 할게.
B에는 n의 제곱과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자 우변으로 넘기신 다음에 n의 제곱으로 나눠 볼게요. 됐나요? 그랬더니 말이야. 얘는 3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의 제곱분의 2an,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n분의 an이 0으로 2분의 1로 수렴하는 상황에서 n이 더 있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3이라는 극한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끝났다. 자, 리미트 n이 하나씩 커짐에 따라서 자, n의 세제곱분의 an, bn인데 분모를 n과 n의 제곱의 형태로 보시고요. an, bn 이렇게 쪼개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얘는 각각 2분의 1과 3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어휴, 왜 그래 너.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끝났네요. PQ는 서로서인 자연수가 만들어졌고 P 더하기 Q의 값은 그래서 정답이 얼마 되겠습니다? 5가 되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30번 느낌이 정말 킬러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은 미적에서 맞죠? 자, 생각을 해봐. 8문제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한 문제를 넘사벽 같은 킬러 문제를 낸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까다로운 어떤 4점짜리, 그러니까 약간 준킬러 같은 느낌의 30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지금까지 많이 듭니다. 물론 6월달과 9월달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 미적분을 선택했던 학생들 그 선택이 만약에 나의 1년 동안의 생각 동안에 굳혀진다라면 알겠죠? 자꾸 내가 뭐 기하를 할까? 확통을 할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미적에 더 집중해서 알겠죠?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unlock your full potential. 수능날 포텐 터지는 그날을 위하여 알겠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수학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이제 3월달 시험을 치렀을 뿐입니다. 앞으로 남겨진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해설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앞으로 이제 최근의 경향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딱 걸맞는 문제들을 많이 개발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